제가 존경하고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허공, 석별, 웨딩드레스 같은 이런 명곡을 많이 작곡하신 정풍성 선생은 목소리는 황영웅 목소리가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수는 역시 목소리다. 가수는 역시 목소리다. 타고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황영웅 가수 노래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정풍성 선생하고 가요 무대를 진행하는 김동건 아나운서 저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그럼 목소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누구냐 하고 한참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오면은 그러면은 배호, 그다음 남인수, 현인, 이미자 씨, 패티김, 그다음에 황영웅. 여기 임명웅이라는 이름을 왜 안 넣느냐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임명웅 씨가 노래 참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웅도 잘 불러요. 그러나 스타일이 좀 다르죠. 제가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노래 좋아하는 기자들 4사람이 모여가지고 황영웅 노래, 임명웅 노래 같이 들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라 그랬더니 대충 의견을 종합하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여자의 일생 또는 그 뭡니까? 아내에게 바친 노래를 듣더니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 기자들이 잘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은 아주 노래를 정확하게 부른다. 그리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부른다. 무대에 서가지고 저 멀찌감치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황영웅 노래는 어떠냐? 바로 곁에서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1대1로 불러주는 것 같다. 저음이 풍부하고 강력하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임명웅, 황영웅 두 사람이 아마 본명이죠. 예명이 아니죠. 그거 참 부모가 자신 있게 지은 이름 같아요. 그런 엄청난 이름을 지으면은 잘못하면 그 이름에 눌려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는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이 너무 크면은. 이 이름에 큰 대자 쓰면은 출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영웅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임명웅, 황영웅 같은 가수를 같이 가진다는 건 참 좋아요. 옛날에 남진, 나훈아 같은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자 씨, 그리고 패티김.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권합니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단조단 TV라고 있어요. 조단조단 TV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노래를 깐깐하게 분석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70대 후반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컴퓨터 관련 책을 써가지고 돈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은 정확합니다. 본인도 노래 잘 부르지만은.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면 악보를 딱 펴놓고 악보대로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를 가지고 채점을 해요. 이분의 주의 주장은 작곡가만큼 그 노래에 심려를 기울인 사람이 없으니까 작곡가가 하라는 대로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편곡을 한다든지, 편곡은 좀 다른 차원인데 하여튼 멋대로 부르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가장 극찬하는 사람이 황영웅이더라고. 특히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 다음에 비상, 임재범이 불렀던 비상을 황영웅이 불렀던, 그 다음 나훈아 씨가 불렀던 망모란 노래가 있죠. 그것도 우리 황영웅 가수. 그 3개 노래를 분석을 할 때는 음정, 박자, 발성, 강약 완벽하다. 그러면서 뭔가 있다. 이 사람 목소리에는 그 뭔가가 있다 하면서 아주
기록에 남을 만한 코멘트를 했어요. 황영웅 노래 들으면은 한국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가사 전달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곡에 입혀서 가사를 전달하는 게 실패하면 안 되죠.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음정 박자 맞아야 되고 발성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조단 선생의 이야기로는 시옷 발음은 나훈아 씨가 최고고 리얼 발음은 배우가 최고고 미음 발음은 뭐 황영웅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여러 가지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우수하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발성이 아름답다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은 황영웅 노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영어 노래가 세계를 휩쓰는 게 뭐겠습니까? 영어의 발음이거든요. 발음. 또 일본 노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일본의 발음의 아름다움. 또 동시에 한국이 이렇게 BTS부터 이미자 씨, 황영웅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도 한국 사람들의 발음, 즉 한국의 아름다움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자주 인용을 합니다. 역시 천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천재니까. 그 다음에 이 황영웅 신드롬은 상당히 정치사회적인 의미가 있어요. 황영웅이라는 사람이 좋은 대학 나오고 집안이 좋았더라면 이렇게 당했을까?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볼 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면도. 그래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던 차에 그걸 딱 짚어서 저한테 또 기나긴 댓글을 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읽고 있으면은 뭔가 제가 공부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이란 분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명문입니다. 저는 주필님께 불타는 트롯맨 듀엣 비나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감히 청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는 사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한쪽은 한국 최고 학벌과 모든 것을 갖춘 분이고 황영웅 가수는 공장에서 일하던 배움도 짧고 가진 거라고는 타고난 재주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이 경연 무대가 아니었다면 서로 만날 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 사회는 지금 학벌, 빈부, 부모 찬스 하다못해 키와 외모로까지 사람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영웅 가수는 언론에서 만만하게 봤습니다. 공돌이고 흙수저이죠. 언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분노한다면서도 황영웅 씨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가 학벌, 부와 부모 찬스까지 모든 걸 가졌다면 언론에서 이리도 잔인하게 물어뜯을 수 있을까요? 22세 상방폭행 사건 이후 각성하고 6년간 자숙하며 열심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황영웅 씨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그 6년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시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 전의 잘못만 갖고 과도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만만하니까요.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면 언론에서부터 자극적인 한 줌 기사가 아니라 냉정한 사실 보도를 해서야 옳았습니다. 그 형편에 50만 원의 벌금과 합의금은 굉장히 무거운 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건 이후 소위 말해 철이 들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재주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교화의 목적이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주필님과 같이 저도 빈지게 황영웅 씨의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그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술 전혀 못하는 저도 한잔하며 빈지게 내려놓고 술아 내 맘 알겠나 알겠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글은. 제가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글을 읽을 때입니다. 제가 좋은 기사를 쓸 때도 기분이 좋지만은 다른 분이 쓴 좋은 글이 오면은 그걸 읽을 때마다 저도 힘이 생기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글, 그게 댓글이든지 뭐 책이든지 좋은 일은 사람을 격려합니다. 힘이 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이건 약간 긴데 하나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글은 제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태극당이라는 필명으로 쓰신 분인데 제 짐작으로는 연세가 아마 한 70, 60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람 죽인 줄 알았다. 분별 이런 언론이 만드는 위선적 도덕 전체주의화가 계속 사람 잡고 있다. TV는 거의 안 봐서 잘 모르겠고 하여간 근래 활자 매체에서 황영웅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제법 나오더라. 폭력이 어떻고 문신이 어떻고 여기저기 말이 많기에 처음에는 황영웅이라는 젊은이가 무슨 사람을 패 죽인 줄 알았다. 보니까 황영웅에 대해 문제점 지적을 한 기사들이 많던데 그래 뭐 언론의 그런 지적이 옳다고 치고 근데 그런 식이라면은 우리는 이제 밖에서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어진다. 한번 보자. 노래로 1등을 뽑는 경연 프로그램은 출연 가수들의 정과조회를 할 권리도 의무도 없다. 노래 경연은 추기경이나 조계종 종정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그냥 청중의 노래를 듣고 마음에 드는 가수를 점 찍으면 그만이다. 노래 부르는 소리가 좋다고 했지 누가 가수 인격이 예수 같아서 좋다고 했나? 공인 하던데 도대체 공인은 뭔가? 기준이 법에 나와 있나? 방송에 자주 나오면 무조건 공인인가? 그냥 대중에게 유명하기만 하면 공인인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대중 앞에서는 직군에 있기만 하면 공인인가? 그러면 유명한 절도범, 방송 출연한 적이 있는 조폭두목들도 공인인가? 유명한 식당 주방장도 공인인가? 좀 못난 놈이 TV에 나오면 안 되나? 내가 보기 싫은 자가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리면 된다. 힘 있는 자들이 내가 싫어한다고 사람을 TV에 못 나오게 두들겨 패는 세상은 곧 김정은 세상이 된다. 일정한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양심 문제이지 노래 부르는 조건은 아니다. 과오에 대해 정말로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이가 TV에 나와서 안 되는 것인지는 현재 범법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과 방송국 입장에서 시청률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인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여론을 선동할 힘을 가진 자들의 입맛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공중파는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지 힘센 사람, 도덕군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듣기 싫은 노래에 채널 돌릴 권한과 자유가 있듯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을 권리도 있는 것이다.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 나서는 다른 일과는 달리 방송 출연이라는 신성한 것이라 치자. 그래서 그런데 나와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이 출연해 문제가 됐다면 그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방송에 내보낸 무능한 방송사가 더 잘못이지 가수 지망생이 혼자 두들겨 맞아야 하나? 못난 과거를 가진 가수 지망생에게 고도의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직군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는 일 자체를 막아야 정의가 선다면은 그런 식이면은 과거에 뭐가 났던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중들이 많이 찾는 유명 식당의 주방장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는 어디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전과 하나 없고 마음씨 착한 사람이 하는 식당을 찾아서 가야 하고 자동차를 고치더라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전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예전에 이미 처벌을 받고 죄값을 치렀던 사면을 받았던 간에 그들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청년들 앞에서 작가 행세하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모 씨는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아무 죄 없는 학생을 심하게 고문 폭행하는 일을 교사한 사람이다. 내란 음모꾼이다 잡혀간 이석기의 반역성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글을 무려 2번 특별 사면식이나 시켜준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판국이다. 요즘 분별력을 잃은 언론이 이상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동물 보호랍시고 길에 다니는 개, 고양이에게 환장하는 사람들이 그 개, 고양이에게 돼지고기, 소고기로 만들어진 먹이는 아무 생각 없이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언론이 멀리한다. 길고양이에게 먹이 챙겨주는 일이 선행이라는 이도 있지만은 그 고양이에게 물려 죽는 보종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런 지적을 하는 언론도 없다. 세상에는 교활한 자, 야비한 자, 흉폭한 자, 교노의, 남 등쳐먹는 자 등등 문제 있는 자가 늘리고 늘렸다. 식당에도, 옷가게에도, 큰 기업에도 그런 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한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부족한 도덕과 불완전한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소리다. 경멸하는 자의 연설을 듣게 될 때도 있고 밉상인 자의 집에서 국수를 사 먹게 될 때도 있는 것이다. 황영웅이 마음에 든다는 것도 아니요. 그 과거가 충분히 양해할 만하다는 소리도 아니다. 그는 단지 가수이며 다른 여러 사례에 비추어 공평의 관념에 맞게 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황영웅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 물론 그 피해자는 아직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감안해도 요즘 황영웅 죽이기는 과도하다. 그래서 언론이 분별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법대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은 옳다고 하는 식의 전체주의 세상 만들지 말자. 황영웅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노래 듣도록 좀 놔두란 말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 황영웅 사건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위선을 고발하는 겁니다. 위선. 황영웅에게 적용했던 문신 그리고 폭력 이걸로 해가지고 황영웅에게 무대에 설 자격을 박탈한다는 그런 기준을 세상 만사에 다 공평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말대로 생활이 불가능하죠. 우선 국회의원 중에 30%는 나가야 합니다. 옷 벗어야 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황영웅 신드롬은 이처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순점을 보이면서 또한 해결책까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을 만든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황영웅은 노래를 잘한다. 그 노래를 듣고 위안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아픈 사람, 쓰러진 사람일수록 그렇다.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착해진다. 자기만 착해지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확산시킨다. 그런 황영웅에게 과거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가지고 오늘의 황영웅을 욕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 자체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누려야 할 행복을 말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그런 황영웅을 쓰러졌을 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일으켜 세운 분들 이야기는 지금까지만 해도 아주 훌륭한 휴먼 스토리이고 드라마이고 지금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은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가 다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영웅 씨가 조금 더 큰 무대에서 당당하게 노래하면은 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콘서트를 들으면서 이런 건 느꼈어요. 이 콘서트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한 5,000명, 7,000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 울림도 있고. 그래서 노래만 집중해서 들으려면은 역시 음반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나온다면서요? 그게 발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게 10곡쯤 들어있습니까? 10곡 더? 12곡. 예, 12곡. 그런 노래를 통해서 지금까지 만든 노래도 다 좋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함께 해요라는 노래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 가사가 저 노래가 앞으로 더 많이 유행하고 또 새로 만든 노래 중에서 히트곡이 생기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공중파 무대에서 마이크 잡는 거는 그건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가수는 노래로 남는 겁니다. 예, 노래로 남는 겁니다. 어쨌든 황영웅과 노래를 매개로 해가지고 또 우리 최석호 소장님이 저하고 이런 또 인연을 갖게 되고 해서 이런 자리가 또 10월의 어느 멋진 날 토요일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그 관계자들에게 우리 최석호 소장님 여기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